현재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축은 바로 IT 산업입니다. 앨런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등 세계 최고의 부호들 또한 이 IT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분야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경영자이자 전 세계 부호 랭킹 5위의 인물이 있으니 바로 그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입니다. PC 사용자들이라면 도대체 모를 수가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인터넷 쇼핑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클라우드까지 영역을 넓힌 제프 베조스와는 달리 기업 상대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벌이는 레리 앨리슨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과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에 성공했다는 점, 통념을 깬 혁신적 경영을 한다는 점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비교되는 그는 탁월한 경영 능력과 할리우드 스타 못지않은 가십으로 수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가십의 주인공이면서도 오라클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낸 레리 앨리슨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1944년 뉴욕에서 미 공군 파일럿인 아버지와 유대인 미혼모 사이에 태어난 그는 생후 9개월의 폐결핵에 걸린 뒤 중산층 유대인 집안으로 입양됩니다. 이는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48세가 되기 전까지는 친모를 만나지 않았죠. 다행히 양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나 22살에 양모인 릴리언 앨리슨의 사망 후 다니던 일리노이 대학을 중퇴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히피 문화에 빠져듭니다. 이후 잠시 시카고대에 다니며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으나 결국은 그만두고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10여 년간 여러 일을 하게 됩니다. 초년생 시절 그의 경력은 웰스파고 은행, 소방수 연금보험 등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자 감독관, 관리직 등을 맡은 일들이었습니다. 1977년 앨리슨은 전 직장 동료이자 상사였던 밥 마이너, 에드 오츠와 함께 CIA 같은 정부기관 납품을 목표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창업합니다. 보통 상사와 함께 창업하면 상사가 더 많은 돈을 내고 대표가 될 것 같은데 레리 앨리슨의 영업력과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까요? 앨리슨의 지분은 60%로 최대 주주였으며 회사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앨리슨은 다른 두 사람에 비하면 절대 컴퓨터 전문가라 할 수 없었는데 마이너와 오츠가 그의 잠재력을 얼마나 높이 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IBM의 에드가 코드가 연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영감을 얻은 앨리슨은 1982년 이 이론을 오라클 2.0에 도입하여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IBM이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절대 강자인 상황에도 틈새 시장 공략에 성공한 오라클은 오하이오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CIA 등 정부기관들과 계약에 성공하고 이후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장악하며 MS와는 다른 성격의 회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앨리슨은 사업 모델조차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닌 경쟁사의 것에서 얻었고 심지어 가장 뛰어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범용성과 점유율로 승자가 됩니다. IBM이 기업형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미처 제대로 출시하기 전에 시장을 선점했고 경쟁사에 비해 형편없는 유지관리와 애프터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게 되자 호환성을 고려한 고객사들이 오라클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경쟁자를 누르게 된 것이죠. 이후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경쟁자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확고한 시장 1위로서의 지위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은 레리 앨리슨을 현재 1230억 달러를 보유한 전세계 부호 5위로 만들었죠. 결혼 4번, 이혼 4번. 레리 앨리슨은 돈도 많지만 가십도 넘칩니다. 사실 B2B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대중들에게 노출될 일이 잘 없지만 레리 앨리슨은 가진 돈만큼이나 화려한 생활로 유명합니다. 2,500억 원을 들여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프라이빗 요트 라이징 선을 구입하기도 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스포츠인 요트팀을 결성한 뒤 세계적인 선수를 직접 영입해 루이비통컵에 출전해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고객들을 상대하는 오라클의 요트 대회 참여는 별로 남는 건 없는 장사인데
레리 앨리슨의 개인적 열망 때문에 오라클이 이런 럭셔리 스포츠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주들이 별다른 반발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역시 돈을 잘 벌어서겠죠. 슈퍼리치들이 전용기를 가지는 거야 별반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앨리슨은 이탈리아제 사이에이 마체티 군용 훈련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패로 돌아갔지만 러시아의 미그-29 전투기를 구매하려다 정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죠.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아 1300억을 들여 캘리포니아에 수작업으로 일본식 집을 짓고 2100억을 들여 말리부 해변가에 12채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는데 과연 그 집들에서 1년에 며칠씩이나 머물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하와이의 섬 중 하나인 라나이 섬의 토지 중 98%를 구매한 그는 살 캘리포니아 열풍을 타고 오라클의 차기 본사로 자신 소유의 이 섬을 선택했는데요. 인재가 중요한 IT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와이라는 지리적 입지는 과연 오라클의 미래에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앨리슨은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냉혹한 독점적 지위의 사업가이기도 합니다만 가끔은 자신이 인정하고 절친한 사업가를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해고 후 애플이 경영 위기에 빠지자 애플을 50억 달러에 사서 스티브 잡스를 CEO로 복귀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애플의 넥스트 인수를 통해 우회적으로 애플의 CEO로 복귀하도록 도왔습니다. 2018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한 이사 2명을 선임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레리 앨리슨이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면서 테슬라 주식 300만 주를 10억 달러에 사들이고 직접 테슬라 이사로 합류하여 머스크의 우군이 되어주기도 했죠. 할리우드 배우들과 친분을 나누며 바쁜 일정에도 아이언맨2의 카메오로 출연하고 최근에는 48세 연하의 여자친구와 뜨거운 연문을 뿌리고 있는 레리 앨리슨. 과연 앨리슨과 오라클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